자, 지금 곳곳에 이 아파트, 이 건설 등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지방의 이 건설사 부도가요, 이 지방이 83%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부터 벌써 난리가 났고요. 지금 곳곳에 이 아파트 짓다가 중단된 공사 현장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회사가 부도가 나버리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도급액 700억대의 건설사 두 곳도 도산이 됐고, 폐업 신고만 올해 들어서 187건이고, 지금 연쇄 행력업체들까지 다 넘어가고, 그래서 상권이 활력을 잃고 근로자 생계가 지금 어려워졌다. 그런데 미분양이 개선될 소지가 보이지 않고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제 지금 이 혼란에 빠진 건설업계에 이 대책을 내놨어요. 이제 부동산 PF 대책을 내놨는데, 여기서 그간의 부동산 PF액이 정부는 135조 6천억이라 했고, 나이스 신용평가 같은 데서는 203조가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부가요, 230조 부동산 PF라고 입장을 바꿔서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까지 그렇게 135조 6천억이라고 말을 하고, 실제 그것보다 규모가 훨씬 큰 게 많다, 숨어있는 그 부동산 PF와 똑같은 성격의 대출이 많다라고 했음에도 딱 길을 막고 아니라고 하더니, 이제서 정부가 230조라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 부동산이 일부는 터질 건데, 근데 지금처럼 이제 선거 전에처럼 계속 135조 6천억이라고 우기다가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230조라고, 왜 이 230조로 입장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설거머니 230조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금융위 사무처장 권대영이 정부 청사에서 부동산 PF 정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230조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새마을금고 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분을 다시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 차례 말하지 않아서요, 그 직업보증이라든지 또 토지관리 신탁이라든지 토지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부 부동산 PF에 들어가 있다. 자,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을 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계속 그렇게 말을 했지요. 그런데도 끝까지 135조라고 하더니만 이제는 230조라고 말을 합니다. 그 한 100억 정도를 숨겨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터지면 그거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지금 135조 6천억에서 빠진 것들이 더 위험한 것들이요. 135조에서 빠진 100조가 진짜 위험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내용의 핵심은 이제 부동산 PF에 대해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대응해 나가는데, 결국 5에서 10%는 구조조정한다. 그래서 여기에 어제 135조에서 갑자기 230조가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135조로 가다가 한 4, 50조 터지면 거의 절반 가까이가 문제가 있다고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230조라고 이제 슬그머니 한 95조를 더 얹어 놓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23조가 터져도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어제 이야기한 것이 5에서 10%는 결국 구조조정해서 정리할 수밖에 없다,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나머지 부분에는 은행하고 보험업계에서 5조 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 이제 다 출연을 해서 돈을 내 가지고 5조를 만들어서 공동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PF의 사업장을 A, B, C, D로 4등급으로 지금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까지는 3등급까지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의 재구조화들을 유도해서 PF 사업장에서 대출을 2회 이상 만기 연장하면 대주당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 66% 동의해서 4분의 3, 75% 동의로 올렸고,
또 5대 시중은행과 2개 생명보험사, 3개 손해보험사가 참여하는 1조 원 규모의 신디케이트 론을 조성해서 자금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1조로 가고 필요하면 단계적으로 5조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 요렇게 하고, 자, 최종적으로 한 10%를 고르는데, 자기들은 이제 23조 정도가 문제가 되어서 정리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이런 보도가 나와도 이게 무슨 말인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최하 부실 우려 등급을 받으면 사업 진행이 불가하고 결국 금융사가 거기에 돈을 빌려준 금융사는 이 충당금을 해수 의무 수준, 즉 대출액의 75%까지 충당금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장은 경공매를 넘겨서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이렇게 터질 게 한 10%쯤 최대치를 본다는 거예요. 5를 넣은 거는 국민들한테 최소 5%까지는 될 수 있다라고 좀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거고, 결국은 자기들이 봐도 자, 130조에서 23조면 돈이 굉장히 크잖아요. 230조에서 23조 10%로 해가지고 터질 것 숫자를 낮추려고 지금 PF액을 그동안에 PF가 많는데 감추어 놨던 것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번에 보면 평가 대상에 브릿지론과 위험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 등을 추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마을금고도 추가했다는 거예요. 새마을금고만도 지금 부실이 수십조일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PF 사업성 평가 대상이 230조다. 지금까지 PF가 맞는데도 굳이 PF가 아니라면서 토지담보대출이나 채무보증약정이라든지 이런 건 다 뺐어요. 토지갈지 신탁이나 새마을금고. 그래서 새마을금고가 부동산에 엄청난 돈을 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는 PF가 없다라고 황당한 소리를 해왔지요. 이제 이 사업성 평가를 해서 3등급, 4등급, 즉 끄트머리 등급이 될 거에 전부 한 23조가 될 거라고 보고, 요런 데는 이제 팔아서 해결을 하고 나머지는 잔금 공급을 해서 지원하겠다라는 거예요. 부실 사업장은 그 부실 사업장 자체를 싸구려 가격으로 경매 공매를 넘긴다는 겁니다. 반년 이상 연체한 PF 체크는 경공매 대상이 되는데 만기 연장으로 버틴 좀비 사업장에 지금 경공매 압박이 커질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빚을 3번, 4번 얻었던 PF 사업장들이 못 견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부실 우려 등급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은 퇴출하는데 만기를 4회 이상 연장한 PF 사업장이 퇴출 대상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사업장 옥석을 가려서 3, 4등급은 배제하고 1, 2등급은 지금 자금 지원을 해주고 3, 4등급은 경공매를 해서 땅값을 대폭 낮추고 땅값이 낮아지면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하죠. 그러면 비싸게 계산해서 대출을 해줬거나 또 샀던 그런 사람들은 이제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돈을 빌려준 손실은 이제 금융기관의 손실로 확정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10%가 전체 경공매 유인 대상이 되면 그 10%는 거기에 투자된 돈의 상당수를 그냥 날려버리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최대치를 23조라 하면서 경공매 의무사업장 부실 우려가 한 평가 대상의 2, 3%쯤 되는 7조 원 정도다.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브릿지론 사업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자, 한꺼번에 시장에 경공매 물량이 나오게 될 때 시장 혼란도 엄청날 겁니다. 자, 이제 감당이 불가하니까 PF 액수가 230조라고 슬그머니 올렸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경제 정책 담당자들이 하는 행태입니다.